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효선편 대성효 2세 부모와 관련해서 효행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의 그런 어떤 형성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잠시 석굴암 가곡을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암산 잦은 고개 돌아보면 쪽빛동 낙낙한 장송 등걸 달의 농굴 휘 감기고 다람쥐 자로 앞질러 발을 먹게 하여라. 여러분들 음악으로서 정사를 잘 다스려가면 그걸 악취하고 덕화로서 정사를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 그걸 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효행이라든가 이런 선행을 힘쓰게 해서 정사를 잘 이끌어갈 때 그것을 효치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짐작하시겠죠? 이 앞에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불국사고 이게 석굴암이잖아요. 네. 이 불국사는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당시에는 석불사라고도 하고 석굴 또는 뭐 조가굴이라고도 했다가 이제 뒤에 와서 석굴암으로 이렇게 이제 통용해서 부르게 됐고 또 불국사는 이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그런 절이다. 불국사는 국보 23호이고 석굴암은 24호입니다. 또 국보를 넘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인류문화 유산이 된 것이죠. 유형문화죠. 참으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이런 효행이나 선행만한 것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효경에도 보면은 옛날부터 현명한 임금은 명왕은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이제 효경 서문에 나오고 있죠. 신라 제 35대 경덕왕 때였습니다.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이제 아이가 경조 부인 어머니 경조 부인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집이 워낙에 참 가진 게 없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주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튼 뭐 이런 심부름도 해주고 자라면서 이제 동네 어디에 아주 잘 사는 복복자 편안한 자 보관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가서 이제 품을 팔고 일을 해줘서 그 대가로 이제 갔다가 이제 삭슬 받아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글쎄요, 전계라고 하는 스님이 와서
그 보관 부잣집에 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부처님의 일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시주를 하면 10배도 아니고 10,000배를 이제 보상을 받는다. 뭐 아주 눈이 번쩍 뜨고 귀가 이제 아주 솔깃해져서 허이허이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 경주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만 괜찮으시다고 하면 제가 조금씩 모아서 저 산골 따래기 논 하고 밭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주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네가 벌어서 한 거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정말 시주를 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얼마 뒤에 대성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참 청천벽력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대성이 죽던 그때에 이제 재상, 그때는 이제 각간이라고 해서 뿔각자, 방패간자, 서불한이라고도 하는데 각간 김문양 집에서 이제 재상이 밤에 꿈을 꾸는데 글쎄 모량리의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희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응? 이제 잠을 깨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제 부인하고 아침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말 알아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그날 그 시점에서 대성이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부인이 태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어. 그걸 보니까 정말 손에 큰 대자 재성자 대성이라는 나무 조각 같은 비슷한 걸 손에다 쥐고 나왔다 이 말이야. 맞잖아요. 이제 대성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처음에 이제 경조 부인이 났을 때 머리가 이런 성처럼 이렇게 낙타 머리처럼 생겼든지 그래서 그걸 대성이라고 했는데 재성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거 아니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게 해서 그래서 참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다. 근데 이 대성이는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국사 외 토암산이 있는 걸 이제 예전에는 동학이라고 했잖아요. 동력동자 메뿌리학자. 왜 석탈애가 죽어가지고 내가 동학신이 되겠다. 나라를 지키는 내가 동학신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모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곰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산 밑에서 피곤하니까 기숙해서 볕 바른 데서 풋잠이 들었는데 이 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나를 죽였잖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를 잡아먹겠다. 참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긴 있지. 뭔데요? 절을 하나 줘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지은 절이 바로 장수사 혹은 고뭉자 사냥할 숫자 웅수사라고 이렇게 해서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직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앞선 어머니 경조 부인을 위해서 석불사 뒤에 이제 석굴암이 됐는데 석굴암을 만들었고 또 살아있는 부모님의 은공에 대해서 참
효행의 어떤 표시로서 이제 그렇게 불국사를 지었다. 이제 그게 이제 나라의 국보가 되고 넘어서 세계 인류 문화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왜 아까 그 곰 잡았다는 얘기 있잖아요. 곰. 이 곰이 말하자면 그 고맙다 할 때 그게 뭐라 그랬죠? 곰의 옛말이 고마였는데 그에 같다는 말이 전미사가 붙어서 비읍다가 붙어서 고맙다가 되네. 당신의 은혜가 나의 어머니 조상이신 하느님의 은혜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 동학산신이 이제 석털애가 동학산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산신의 제사를 모시고 삼산오학의 이 오학 중에 동학, 이 토암산이 제일 으뜸이었습니다. 서쪽에는 계룡산, 남쪽에는 지리산, 북쪽에는 태백산, 가운데는 중학, 지금 팔공산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말 이 팔공산도 원래 공산이라고 그래요. 공산은 곰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백두산이 왜 고뭉자, 귀신자, 웅신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지금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참 조상신을 모시고 효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가장 그 전통적인 하나의 참 큰 흐름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뭐 학교 교육도 있고 사회 교육도 있지만 가장 기초가 가정 교육 아닙니까? 내가 본인이 부모에 대해서 효행을 하고 선행을 힘쓰므로써 아이들이 바로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거울이 된다. 이런 것은 참으로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어떤 고맙다에 나타나는 이런 효행정신, 선행정신을 경천 애국 애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홍익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암산 잦은 고개 돌아보면 쪽빛동에 낙낙한 장송등걸 달의 넝쿨 휘감기고 다람쥐 자로 앞질러 발을 멋게 하여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